네, 10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통치구조입니다. 예.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치구조가 필요합니다. 네, 이 통치구조는 크게 둘로 나뉘죠. 하나는 정치, 그 다음 법. 정치와 법. 그렇죠. 그래서 이 정치와 법, 그래서 정치 영역, 법 영역, 그렇죠? 이게 둘로 나뉘는데 그 정치에는 그 세 개의 회의체가 있고 법에는 정치에는 세 개의 회의체가 있고 법에는 재판부가 있습니다. 재판, 그러니까 법원이 있죠. 그렇죠? 정치를 움직이는 원리는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법을 움직이는 원리는 법치주의 원리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치자가 다스리는 사람 이퀄 피지자인 것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에 권력을 부여하고 권력을 부여받은 국가는 구성원들을 위해 통치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준 권력으로 내가 통치받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권력을 내가 줬어. 근데 그 준 권력으로 내가 통치를 받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여름 방학 때거나 뭐 겨울 방학 되면은 뭐 계획표 같은 거 세우죠. 생활 계획표. 생활 계획표에서 몇 시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아침 운동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에 5시간은 공부하겠다. 이렇게 계획표 세우죠. 그렇죠? 그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땐 어때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제 아유 난 이렇게 계획 실천도 못하면서 막 자책하죠. 그렇죠? 그런 경험 다 한두 번씩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그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 또 내가 그 통치를 받는 거죠. 쉽게 이제 설명하면 그런 거고. 어, 나는 계획표를 세우지 않았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계획표를 세워서 이렇게 하래. 근데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계획표를 주면서 이렇게 하라 그래요. 이건 뭐예요? 내가 세운 법이 아니라 남이 세운 법에 내가 통치를 받는 거죠. 그렇죠? 네. 민주주의는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권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권력은 신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합의에 의해 국가에 부여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성원이면 나도 포함되죠. 구성원 모두가 합의에 의해서 국가의 권력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 권력을 담당할 사람을 선거로 뽑고 선거권, 피선거권 또는 언론의 자유를 통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권력은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의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권력을 부여했고 그 부여한 권력이 나를 통치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부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선거권, 피선거권에 의해서 내가 직접 권력을 담당하는 사람도 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이제 권력을 담당하지 못했어. 내가 이제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어. 그래도 정치를 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래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의해서 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죠.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정치에는 세 개의 회의체가 있다 그랬죠. 정치에는 세 개의 회의체가 있는데 이 회의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정부 회의가 있어요. 그 정부 회의의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제 국무회의가 있고, 그렇죠? 장관들 모아놓고 하는 거, 국무회의 또 뭐 있죠? 뭐 수보회의, 수석 보좌관들 쭉 모아놓고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행정부 회의죠, 정부 회의인데 뭐 청와대 회의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 뭐가 있죠? 국회 회의가 있어. 이거 의회라 그러죠, 의회. 세 번째는 뭐냐? 공론장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에는 세 개 회의체가 있어. 정치에는 세 개 회의체가 정부회의, 국회회의, 공론장 이렇게 있죠. 그렇죠? 통치 구조는 정치와 법으로 이게 양대 기둥이라 그랬죠. 여기 세 개의 회의체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법에는 법원이 있어요. 재판부 법원이 있죠. 그렇죠? 자, 이제 법치주의 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치주의 원리가 뭔가요? 법치주의란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말하죠. 그렇죠? 사람의 지배랑 법의 지배 차이가 뭐예요? 사람이 이제 저거 하니까 군주제가 되겠죠. 군주는 이제 사람이 지배하는 거죠. 법의 지배는 뭐예요? 법을 정해놓고 거기에 다 따르는 거죠. 그래서 법치주의는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은 법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 다 법 밑에 있지. 쉽게 말해 인간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 법에 의해 적용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도 법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법에 의해 운영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단체, 국가도 모두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민주주의 원리로, 법은 법치주의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됐고, 여러분 그 사람의 지배는 어떤 거예요? 사람이 이제 권력을 갖고 지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지. 그렇죠? 그 사람 마음이죠. 법의 지배라면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라면 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 뭐뭐는 뭐뭐 하다, 뭐뭐하는 뭐뭐 하다 미리 다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법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때요? 그 법만 잘 지키면 돼. 그렇죠? 사람의 지배는 어때요? 사람의 지배는 그 사람 기분에 따라 어찌 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사람의 지배는. 그래서 이제 폭군 연산군이 지배하는 그 시절은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죠. 장녹수가 있었어요. 장녹수. 장녹수가 왕의 총애를 받았어. 장녹수가 기생이잖아요. 기생인데 왕의 총애를 받았어. 근데 어느 날 장녹수가 기생들을 모았어.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장녹수가 이제 들어가는데 어떤 기생이 실수로 장녹수의 이게 치마 끝을 밟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장녹수가 어떻게 했어요? 끌어내 목을 쳐라 이랬죠. 끌어내 목을 쳐라. 그게 인의 지배예요. 사람의 지배. 그러니까 법의 지배와 사람의 지배의 가장 쉬운 설명이 그거라고. 그래서
사람의 지배 하에 있으면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록수 그 치마 밟은 그 여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기생은 억울하게 죽은 거죠. 근데 법의 지배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사람의 지배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게 이제 폭군이라든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잔인한 성격이라든가 그러면 그렇죠. 자, 이제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정치는 민주주의 원리로 움직이고 법은 법치주의 원리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게 이제 통치구조의 양대 구조, 양대 기둥이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정치 영역에는 그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행정부와 국회가 있고, 그렇죠. 권력기관이, 법에는 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개가 이제 그 권력 분립을 하죠. 그래서 상권 분립이라 그러죠. 상권 분립. 그렇죠. 자, 정치와 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이것을 구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도가 있어야 돼요. 제도. 정치제도, 법제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정치제도로 대표적인 것이 회의제도. 아까 얘기했죠. 정치 영역에는 세 개 회의체가 있다 그랬죠. 행정부회의, 국회회의, 공론장, 이게 세 개 회의체가 있고, 법제도에는 재판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통치구조는 3권으로 분립되는데, 정치 영역에는 정부 국회가 있고 법 영역에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 영역엔 두 개, 권력기관이 두 개 있고, 그다음에 법에는 하나 있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 3권 분립이죠. 근데 공론장은 뭐예요? 공론장은 권력기관은 아니지만 세 개의 권력에 큰 영향을 끼치는 회의체예요. 공론장은. 그러니까 이제 공론장이라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언론의 자유를 가져서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이나 블로그나 아니면 신문 지면이나 이런 데서 자기 주장을 펼 수 있어요. 그게 언론의 자유죠. 그렇죠? 민주주의에서 공론장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명문 조항이 있죠. 그래서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미국 수정 헌법 1조가 바로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 조항이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이라고 보죠. 그리고 이 3권을 분립시켰는데 왜 분립시킨 거예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 권력이 남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권력을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그래서 이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건 뭐예요? 뭐 법률안 거부권. 입법부가 정부를 견제하는 건 국정감사권, 뭐 탄핵소추권,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입법부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거는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 사법부가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거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그렇죠. 그거 다 배웠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움직이죠. 3권 분립은. 그렇게 서로 권력을 나누어서 준 것은 이렇게 서로 상호 견제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권력을 하나에 몰아주면은, 그렇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누구 말이에요? 그 액튼경의 말이죠. 그리고 예. 아까 정치는 회의고 법은 재판이라 그랬죠. 회의, 재판. 정치는 회의, 법은 재판. 근데 회의와 재판을 왜 합니까? 이 정치 영역에서 회의를 해. 회의와 재판은 왜 하는 거예요? 회의는 왜 하냐면은 지혜로운 의견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판은 법에서 정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치 영역에서는 어떤 거 있어요? 뭐 뾰족한 수가 없나? 지금 우리나라가 뭐 그 미세먼지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뭐 좋은 방법이 없나 해서 지혜를 찾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갑론을박을 하고 뭐 탈원전을 할 것이냐 원전을 계속 할 거냐. 그래서 갑론을박하죠. 왜 그래요? 가장 지혜로운 의견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회의체는 어떠냐면은 행정부 회의, 청와대 회의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 국회 회의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 근데 공론장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누구나 공론장에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의견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언론의 자유예요. 그렇죠? 재판은 왜요? 재판은 이게 과연 누구의 권리인지, 그렇죠? 권리. 거기 이제 법이 정한 바대로 정의를 구현한 권리 있는 사람한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누가 잘했네 못했네 시시비비 가려주고 옳고 그름 가려주고 이런 게 이제 재판을 하는 이유죠. 그래서 재판은 정의 구현을 위해서 하는 거고 회의는 지혜로운 의견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것이 목적이라면은 회의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의견을 찾기 위한 것이고 재판은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데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러면은 경쟁제도를 도입하면 돼요. 경쟁제도. 그래서 정치에서 지혜로운 의견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법 영역에서 정의 구현을 위해서 이 통치구조 양대기둥에 그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경쟁제도. 그래서 정치 영역에서의 경쟁은 뭐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거 경쟁이 있고 또 하나는 토론 경쟁이 있어. 선거 경쟁, 토론 경쟁이죠. 선거 경쟁은 왜 하는 거예요? 권력을 담당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권력을 담당할 사람. 대통령직을 수행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둔 거예요. 그럼 토론 경쟁은 왜 하는 거예요? 국회라든가 공론장에서 어때요? 갑론을박 해가지고 가장 지혜로운 의견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라 그러죠. 존 밀턴의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그러니까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내 가지고 서로 이제 갑론을박 하다 보면은 가장 지혜로운 의견을 이제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죠. 그렇죠? 법령에서도 경쟁을 해요. 근데 경쟁을 하는데 정치 영역에서 그 권력을 담당할 사람을 선거로 뽑았죠. 근데 정치 영역에서는 권력을 담당할 사람을 선거로 뽑았다고. 근데 법령 영역에서는 뭘 뽑냐면 추첨으로 뽑아요.
그 추첨으로 뽑은 게 배심원단입니다. 배심원단. 근데 우리나라 이제 직업법관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뭐 배심원단이 좀 생소하겠지만 우리나라도 뭐 국민참여 재판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배심원단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고대 그리스는 직업법관제가 아니었어. 옛날 그 고대 그리스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심원단을 구성한다고. 근데 배심원단을 어떻게 구성하냐면은 추첨에 의해서 배심원단을 구성하죠. 그리고 법령에게서도 토론으로의 토론 경쟁이 있거든요. 근데 이 토론 경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사자주의라고 그래요. 당사자주의. 그래서 당사자주의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그래서 거기서도 갑론을박이 일어나죠. 정치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어나지만 그 재판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어나요. 회의, 재판 다 갑론을박이 일어나죠. 그 토론 경쟁이나 당사자주의는 뭐예요? 의사결정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승패를 가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치 영역과 법 영역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다수결의 원칙. 그래서 정치에서 어때요? 경쟁이 두 개 있다 그랬죠. 선거 경쟁과 토론 경쟁이 있어. 근데 선거 경쟁, 토론 경쟁 둘 다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나요. 법 영역에서는 뭐 어떻게 결정나요? 배심원단의 다수결로 결정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합의부라고 직업법관제를 선택해서 그 합의부 재판이 있어요. 단독 판사 재판이 있고 그 합의부 재판이 있어요. 합의부 재판 보통 3명이 이제 판사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다수결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고 이거 한 사람이 갈렸다면 두 사람 의견으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 의사 결정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학문입니다. 예. 자 봐요. 학문이 있어. 학문이 있고 여기 학문이 있고 정치와 법이 있어. 요것과 요것의 결정 방식은 유사하기도 하지만 또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도 있다고. 자, 우선 유사한 점부터 말해 보겠습니다. 여긴 정치, 법, 학문이야. 그렇죠? 유사한 점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20년 전쯤에 인기 있었던 TV 프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군대 위문공연가는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코너가 나오죠. 베일 뒤에 가려진 면회온 어머니를 찾는 장병 코너 말이죠. 그 무대 위로 올라온 장병들은 너도 나도 지금 뒤에 계시는 분은 저희 어머님이 확실합니다 하고 주장하죠. 그렇죠? 어머님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나오세요. 이러면 이제 장병이 우르르 뛰어 무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님이 확실합니다. 막 이러죠. 첫 번째 장병, 두 번째 상병 이렇게 그렇죠. 그 무대 위로 올라와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장병, 베일 뒤에 가려져 있는 어머니, 이걸 떠올리면은 좀 이해가 쉬워요. 그렇죠. 정치 영역에서 회의를 하면 어때요?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이제 우정의 무대에 뛰어 올라간 거죠. 주장을 펼쳐. 그거를 지켜보고 듣는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장병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테네에서 광장에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좀 처리하려 그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견을 펴. A가 나와서 B가 나와서 C가 나와서 그럼 이제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그거 다 듣고 투표를 하죠. 재판은 어때요? 똑같죠? 원고 피고가 우정의 무대로 올라가서 감론을 박하면은 배심원단을 지켜보고선 거기서 이제 투표 다수결로 결정하죠. 학문은 어때요? 학문도 그와 유사하죠. 천동설 지동설이 서로 싸워. 근데 그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죠. 근데 학문의 영역, 학문의 세계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법과 정치와 법의 영역은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여기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아.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학문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정치 법은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왜 그런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죠. 정치와 법의 영역에서는 당면한 과제를 뒤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맞든 틀리든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방치해서 폐기할 것인지 반드시 결정해야 되죠. 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인지 원고 패소인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반면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론이나 학설이 확실하게 입증될 때까지 그것을 진리나 정설로 인정해 주지 않죠.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진리나 정설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고 그것이 확실하게 입증될 때까지 판단을 뒤로 미루는 거죠. 그렇죠? 정치와 법의 영역에서는 당면한 문제를 뒤로 미루지 못하고 어떻게든 반드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결로라도 결정짓는 거고, 학문의 영역에서는 진리나 정설로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다수결의 원리로 결정하는데 여기는 다수결의 원리로 결정하지 않아. 학문의 세계에서는. 즉 어떤 학설이나 이론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불분명할 때 그것을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학설이나 이론이 확실하게 입증되어야만 그것을 진리나 정설로 인정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리가 진리를 결정하는 원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결의 원리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을 반드시 결정해야 할 때 쓰이는 원리죠. 정치와 법은 어때요? 뒤로 미룰 수 없어.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돼. 가부 간에 결정을 해야 돼. 물론 이제 다수결로 하면 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말이 맞을 가능성은 크긴 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번엔 정치 영역과 법 영역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장치가 있죠. 어떤 장치가 있나요? 선거 경쟁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 우리 선관위를 뒀어. 토론 경쟁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뒀나요? 이 사람 발언 기간 5분 주면 이 사람도 발언 기간 5분 주고, 그렇죠? 그래서 동등하게 그 자기 주장을 펼치게 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이제 그런 장치를 둔 거죠. 법 영역에서도 어때요? 당사자주의를 택했어. 그래서 서로 이제 공정한 경쟁이 되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뭐 무기 평등의 원칙,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똑같이 무기평등의 원칙, 그게 똑같이 적용되죠. 그리고 이제 뭐 실기한 공격 방법의 각하 이래가지고 뭐 그런 거 있죠. 제때 소송 자료 내지 않고 소송 증거 내지 않으면 이제 그건 못 쓴다 이런 거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뭐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놨어. 그래서 너 5분 발언하면 얘 5분 발언하고 이렇게, 그렇죠?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자, 총정리하겠습니다. 국가의 통치 구조는 정치와 법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정치의 두 개, 법의 한 개로 두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상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정치에 행정부 입법부를 두고 법에 사법부를 뒀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공론장에서 형성된 여론을 통해 세계 국가 권력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죠? 그것을 위해 헌법에서는 언론의 자유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렇죠? 권력을 담당할 사람을 선거 경쟁으로 선출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의사결정 방식은 토론 경쟁을 통해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다만 다수결의 원칙이 반드시 진리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통치 구조를 만들고 경쟁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었습니다. 예. 오늘 그 통치 구조에서 얘기했는데 이론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사례 케이스 문제 풀어야죠. 예, 케이스 문제는 좀 이따 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